이번 사연은 나이 어린 윗동서가 시댁 분위기를 폭파시켜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주말마다 시댁을 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동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시댁은 마을에서 농가밭이 제일 많고 워낙에 부지런하신 시부모님 덕분에 한 번도 빈 땅으로 놀린 적 없이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요. 벼농사는 기본이고 마늘, 양파, 깨, 고구마, 감자, 땅콩에 고추 농사까지 안 하시는 게 없으세요? 남편은 누나 한 명과 형이 셋이나 있는데 모두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남편만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말만 되면 누나는 집안일로, 형들은 시아버님 따라 농사일을 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대요. 하지만 남편은 유난히 공부를 잘해서 시어머님 찬스로 농사일보다 집안에서 공부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해요. 덕분에 지금은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시누이는 22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심해부와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둘째 아주버님만 빼고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집 온 이후 거의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고 있는데 큰형님과 셋째 형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분홍의 효자 집안이라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저희는 너무 힘이 들어요. 어머님은 시아버님이 안 계셔도 아들 며느리들을 주말마다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농사를 줄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회가 되면 논이나 밭을 더 사려고 하시니 미칠 노릇입니다. 셋째 형님네와 저희는 가끔 격주로 내려가는데 큰형님네는 거의 매주 내려가시거든요. 시어머님의 요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는 큰아주버님의 뜻이기도 해서 큰형님도 별말 없이 따랐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자식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도와준다고 동네뿐 아니라 건너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다들 부러워하지만 실상 아들 며느리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힘들어한다는 걸 그분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큰형님은 친정이 멀리 있어서 명절 때 친정을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명절날 차례를 지내고 나서 바로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셋째 형님과 저는 다행히도 친정이 가까워서 올라오는 길에 잠깐 들릴 수가 있었지만요.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일하신 큰형님이라 불만이 없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희생하시던 큰형님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했다가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후에 셋째 형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더니 엄청 우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댁에 죽어라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병원에 누워서 생각하니 아이들 어릴 적부터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느라 지척에 있는 놀이공원 한 번 못 데려가고 남들은 철마다 다니는 가족여행은 꿈도 못 꾸었다면서 너무 미련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는 거 있죠?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큰형님이 퇴원하실 때까지 시어머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큰형님이 입원 중일 때도 큰아주버님을 일하러 내려오라고 계속 호출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 착한 큰아주버님은 매번 내려가셨고요. 시어머님은 큰아주버님께 큰형님이 초기 암이라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큰아들 불러다가 일 시키시려고 본인이 며느리 병에 대해 마음대로 진단을 내리신 거죠. 세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암이 있나요? 정말 이기적이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님은 큰아주버님께 다음 주부터는 형님을 데리고 내려오시라고 하시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본인 딸이어도 그랬을까요? 그 일로 인해 큰형님은 큰아주버님과 한바탕 크게 싸우시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국 큰아주버님만 시골에 내려가시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대요. 큰형님은 더 늦기 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본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그 후로 큰형님은 시골에 아예 내려오질 않고 있고 시어머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전화번호도 바꾸셨어요. 한동안 시어머님은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큰형님을 욕하면서 양의 탈을 쓴 나쁜 년이라고 하시는데 듣고 싶지 않아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셋째 형님과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큰형님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힘들어도 참고 시댁에 갔어요. 힘들면 둘이서 위로 삼아 시어머님 흉도 보고 효자 남편들 욕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었고요. 시어머님은 시골에서 올라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서 주시면서 있는 대로 생색을 내세요. 너희가 내려와서 일을 하니까 이런 것도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 아니면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고요?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안 가져가고 일하러 안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 말도 듣기가 거북했어요. 시금치나 상추 같은 채소는 너무 많이 주시면 저희 가족이 소화도 못하고 주변에 나누어 주느라 그것도 힘들거든요. 저는 시댁에서 막내라 내려가면 바깥일보다 식구들 식사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참 더운 여름철에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농사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겉옷까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짠해서 속상할 때도 많답니다. 시어머님은 워낙에 건강체질이셔서 다리만 불편하시지 감기도 잘 안 걸리세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들은 직장도 다니잖아요. 주중에 일을 다니고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주말에 더 힘든 노동을 하고 있으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들들은 하나같이 효자라 힘든 내색 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셋째 형님께 힘들어 죽겠는데 다 엎어버리고 저희도 큰형님처럼 내려오지 말까요? 하며 농담도 던져보았네요. 그 무렵 둘째 아주버님이 선을 봤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읍내에 있는 작은 정비소에 일을 다니는데 아주 오래전에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 일로 만나겠다고 했대요. 맞선녀는 앞동네 시어머님 지인분의 조카딸이라고 하는데 읍내에 살고 있고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로 둘째 아주버님보다 10살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형님보다 6살이 어리고 저보다도 4살이 어린 거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더구나 농사일도 많은 집에 시집을 오겠다고 할까 싶었는데 첫 만남에 둘 다 마음에 들어 계속 만나기로 했다네요. 저와 셋째 형님은 솔직히 어린 나이에 시댁이 분홍이라는 소문도 듣고 재산 때문에 시집을 오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호감을 가지고 몇 달을 만나다가 성격도 잘 맞다고 하더니 결혼을 하기로 했대요. 둘째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갈까봐 노심초사했던 시어머님은 신이 나셨고요. 생전 안 하시던 돈봉투까지 돌리시면서 저희한테 상견례와 결혼식에 입을 옷들을 사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변두리에 소문난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고 예비 둘째 형님은 딸만 셋인 집의 장녀라고 하는데 단정한 외모에 생각보다 인상이 좋더라고요. 사실 외모로 치면 둘째 아주버님이 시댁 형제들 중에 제일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예비 둘째 형님은 어린 나이에도 무척 예의 바르고 저희에게도 꼬박꼬박 존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쪽 집안 모두 만족하면서 기분 좋게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결혼 후에 읍내에 신혼집을 얻어주겠다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예비 둘째 형님은 그냥 시어머님을 모시고 시댁에 살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시어머님은 기특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면서 다니시는데 할 일 많은 농촌에 스스로 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둘째 아주버님 부부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주말에 내려가면 생각보다 집안일도 잘하고 가족들에게 싹싹하더라고요. 결혼 후 첫 추석 명절날 차례를 지내고 여느 때처럼 일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시어머님께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어머님, 명절은 쉬는 날이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례 음식 준비하느라 며느리들은 이미 많은 일을 했고 아들들도 내려오자마자 밭에서 일만 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요? 오늘은 추석날이니 그냥 쉬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하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그럼 저 많은 농사일을 누가 다 하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었어. 너 참 별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많은 농사 누가 짓자고 했어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주말마다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말은 쉬면서 충전하는 날인데 저희 가족들은 그마저도 못 쉬고 시골에 와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만 할 수 있어요? 동서들도 농사일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랄까봐 조곤조곤 가르치듯 얘기하는데 심지어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살짝 짜증스러우신 듯 밭에 할 일이 잔뜩인데 어떻게 쉬었다 할 수가 있냐? 안 된다! 하시면서 어이없어 하셨어요. 가족들 먹을 만큼의 땅만 남기고 이번 기회에 나머지 땅들을 처분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길래 정말 선을 넘는구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식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젊은 시절 하도 없이 사셔서 밤낮으로 남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시면서 조금씩 사 모은 땅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셨거든요. 사실 그동안 형제들도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처분하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갓 시집 온 둘째 형님이 그 말을 꺼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은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서 안색이 굳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이에 지지 않고 어머님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들어서 잘 알아요. 어머님도 지금 무릎이 아프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끝내셔야죠. 더 하시면 어머님 욕심이세요. 그리고 자식들 불만이 없는 것 같으세요? 당장에 큰형님도 안 오시잖아요. 저도 동서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님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농사를 줄이시는 게 맞아요. 이제 편히 사실 때도 되셨으니 힘드시겠지만 흥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인 중에 어머님 연세에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하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무리해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몸 좀 아끼세요. 그리고 자식들 고생 좀 그만 시키세요. 주말에 쉬어야 평일에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결혼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어머님 너무 욕심 많다고 다 큰 자식들 불러들여서 고생시킨다고 흉보던데 어머님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참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 이 많은 땅이랑 농산물들 다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땅 빌려주고 월세 받고 편하게 사세요. 요즘 누가 이렇게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언제까지 자식들을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다고 몸 약한 사람에게 왜 저렇게 약해 빠졌냐고 험담을 하시니 큰형님이 발길을 끊으신 거 아니에요. 동서들도 어머님한테 질려서 이제 어머님 안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추한 거예요. 어머님 욕심 안 버리시면 자식들까지도 엄마 말리지도 못하고 끌려다닌다고 세트로 욕먹어요. 자식들은 어머님 비위 맞춰주려고 고생하는데 남들에게 욕이나 먹이면 좋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은 결국 부모 곁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며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 끝까지 톤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을 얻은 둘째 아주버님이 엄마, 우리 형제들 어릴 적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느라 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도 없고 학교 끝나면 집에 오기 바빴어요. 형 머리 희끗한 것 좀 보세요. 재수 씨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농사 좀 내려놓읍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장꼬장한 시어머님도 둘째 아주버님 말끝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가 건방지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혹시나 늦게 결혼한 아들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째 형님 덕분에 이번 추석은 간단한 일만 끝내고 일찍 친정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웬일이냐고 놀라시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수월한 명절을 보내고 와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얼마나 편하던지요. 남편이 혹시나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둘째 아주버니와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다 못하고 온 일들을 둘째 형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대충 마무리하셨고 시어머님도 별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 뒤로 우려했던 상황은 생기지 않았고 그 다음 주말에 시어머님은 아들, 딸, 며느리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고생 끝에 하나둘 구입한 농과 밭을 일구는 재미로 자식들 고생한 거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한 줄 아셨다고 그동안 본인이 너무 미련을 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이젠 허리도 굽었고 다리도 아픈데 이러다 병나서 드러눕기 전에 땅을 처분하는 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형제들 먹을 만큼의 농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려고 내놓으시겠다면서 땅이 팔리는 대로 오남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정비소 일은 그만두고 남아있는 논 밭농사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본인이 지으신다고 특별한 일 아니면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정말 바쁠 때는 SOS를 칠 테니 잽싸게 내려오라고 하길래 다 같이 한바탕 웃었어요. 오랜만에 한마음이 되어 마음껏 웃으면서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나서 둘째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분이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찾다가 저희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사겠다고 했대요. 동네 젊은 귀농인이 시댁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해서 내년부터 빌려주기로 했고 남은 논밭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둘째 형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 모시고 읍내 복지관에 방문해서 사군자랑 노래교실에 등록을 해드리고 왔대요. 무릎만 아니면 라인 댄스를 신청해드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솔직히 셋째 형님과 저는 처음 둘째 아주버님 결혼 얘기 듣고 나이도 어린 게 들어와서 형님 대접받겠다고 건방 떨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복덩어리 형님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항상 시댁 식구들에게 말한답니다. 둘째 형님이 우리 집 구세주라고 생각만 했지 차마 용기가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도 못한 걸 하나둘 척척 해나가는 당찬 모습을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둘째 형님이 나이답지 않게 사람을 아우르는 힘과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힘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글쎄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거 있죠? 예전에는 농사철 되면 일하기 싫어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었는데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댁에 내려갑니다. 이게 다 둘째 형님 덕분이죠. 이래서 사람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정말 당찬 둘째 형님이네요. 아들들도 며느님들도 착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해요.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